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날 24시간 방송 잘하셨어요? 저는 뭐 한 6시간, 7시간 정도. 6시간? 예. 이야. 계속 하진 않았습니다. 예, 허리 아팠겠다. 예. 그날 그 7곡째, 몇 곡째 했다며? 방송 10번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했다. 죽겠더라고 나중에는. 진짜. 등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등이 아파. 예, 허리 아프고 등 아파. 진짜 너무 진짜 국민들이 너무 고생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제 시민의 힘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움직인다.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하기 전에 광고, 예, 연대의 마음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광고 두 편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타임쿡에서 준비한 것은 연평도산 알배기 간장게장입니다. 80년 전통 오직 연평도산 알배기 암꽃게로만 만든 간장인데요. 입맛 사로잡는 프리미엄 게장, 밥도둑의 끝판왕,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깊고 진한 감칠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밥은 2공기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간장으로 국수와 계란 노른자를 비벼서 드시면 최상의 비빔이 되는데요. 이 간장과 양념은 버리지 마시고 어디에도 활용해도 좋다고 사장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시간 동안 우려낸 80년 전통 간장의 맛은 특별함을 선사해드리는데요. MSG가 아닌 약 30가지의 천연 한방 재료의 감칠맛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게장입니다. 매일 수제로 정성껏 담궈서 짜지 않고 비리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간장게장인데요. 간장 소스가 유명한 맛집에 납품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딱지에 밥과 김가루 그리고 참기름을 더하면 완전 맛있는 끝판왕. 그 자체로 한 끼가 뚝딱 해결이 됩니다. 이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2마리 2.2kg에 39,900원. 그리고 2통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리는데요. 매콤달콤 양념게장 1kg은 26,900원에 같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에서 구매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주문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를 좀 꺼내서 드셔야 되는데 이 향기가 너무 강해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일단 통으로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간장게장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린내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이거는 밥도둑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네. 같이 이제 환절기 되면은 약간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간장게장에 딱 약간 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싹 비벼 먹으면은 옛날에는 맛있겠다. 버터가 비싸서 마가린 많이 먹었어요. 마가린이지. 마가린 추억의 마가린이다. 추억의 진짜. 마가린.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거 냄새가 나도 줘야지. 뭐 그래야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냄새가 나도 줬어야 됐다. 모양이 봐도 되게 네. 맛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먹고 가야 되는데 먹고 가야 아쉽네. 된다. 네. 그렇다. 예. 다음에 저희가 사석에서 준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직방 다이어트 테란템 나와요 푸르릉인데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배변 활동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신데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직장인들 이런 분들에게 하루 2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울 수 있는 이 상품이 바로 나와요 푸르릉 되겠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주는 것인데요.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비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좀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으니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 생활 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생활 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네, 두 가지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컨셉은 잘 먹고 잘 싸잖아요. 민망하네. 딱 그러네. 맞아. 딱 그러네. 오늘의 컨셉은 이 건강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 잡수시고 또 잘 비워내시고 잘 내고. 네, 잘 내려보내고 이래야지 어디 막히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내란이 또 막혔어. 죽겠다, 이 진짜 진짜. 답답해 죽겠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 싶은데 다 떠나서 두 가지를 좀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대행이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이완규 이런 사람 추천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절차적인 부분, 또 내용적인 부분, 네. 뭐 그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 얘기 이전에 왜 한덕수가 이런 또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덕수, 박 전 의원도 그 얘기 좀 많이 하셨는데 한덕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잘 붙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행태하고 다른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큰 약점이 하나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음. 또 하나는 오늘 또 뭐 보도에서 되고 있는데 한덕수의 대망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누가 봐도 물릴 수 있는 이완규. 이건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설사 지명한다 손 치더라도 이상한 모르는 사람 지명하지 대놓고 이완규를 지명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는 내란 파면되는 거를 불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권한 대행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망론은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예. 네. 뭐 이제 일각에서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네. 대망보단 노망이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동안 진영을 그러니까 정통 관료라고 자부를 하면서 네. 진영을 갈아타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했지만 단물에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고령이라서 더 이상 이제 진영을 갈아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나 본 거.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도 일단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하고 이제 한 몸이 됐다. 이 내란 세력들하고 한 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번 또 뭐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냥 헌법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법이 바뀌라고 보아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헌법학회에서 지금 이거 임명 권한 없다라고 지금 성명까지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오면 나흘이면 나오거든요. 가처분 신청이. 왜냐하면은 이진숙이 작년 10월 10일에 이제 6명이 헌재가 되는 재판관이 이제 6명밖에 안 남는데 네. 이걸 심리도 못하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10월 14일에 나왔어요. 나흘 만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예. 이거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절차가. 예. 그러면은 이거 두 사람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누구야 이완규 한 사람에 대해서만? 두 사람 둘 다 다 되죠. 되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완규를 건 게 아니라 한덕수의 행위가 예. 이게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이거는. 그렇게 그래요? 봐요. 예. 상당히 변호사님. 괘씸해요. 뭐 법률 얘기도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이 정부 특히 윤석열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기소만 안 되면 되는 거 아이가? 법률에 뭐 하나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파면됐단 말이에요.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내란 일으키가 파면이 됐는데 그 내란 수괴하고 절친인 내란 개인 변호사 하던 인간을 또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간을 그 애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법에 없잖아. 이제 이건 뭐 어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뭐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긴 한데 파면까지 됐는데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한덕수 같은 사람이 용기 있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 이걸 했을까? 뭐 몰라서 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알죠.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란 세력이거나 뭐 대망론은 저는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4등 중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한 명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구? 네. 아니 근데 예. 보수 언론에서 엄청 띄우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거를 것들 지켜봐야 논평하는 게 헌법 교과서 얘기를 하고 무슨 법리 얘기하고 뭐 가처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인 것들을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최소한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제 잘린 놈이라고 그제 직접 파면시켰는데 그 새끼 친구 아이고. 그 사람의 그 개인 욕하면 안 변호사를 돼. 욕하면 안 돼요. 그 양반의 개인 변호사를 헌법재판, 헌법 수호할 사람을 시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왜 제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은요. 이게 옛날부터 관료 출신들 영입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하면 뭐 행정의 달인 고건 얘기도 네. 있었고 뭐 반기문도 있었고 반기문. 등등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권력 의지입니다. 행정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정치인들처럼 권력 의지가 없고 모든 거를 다 이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권력 의지가 없는 거. 첫 번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으로 들어오면은요 당장 조직을 못해요. 이 사람 나머지는 지금 다 팬덤도 있고 막 조직을 해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국힘하고 단일화해라. 네, 그러면 오늘 중앙일보가 그 제안을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네. 나오는 건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많냐면은 이거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되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해가지고 네. 내란 기록 다 은폐해야 되잖아요. 은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할 일이 진짜 많다고 네. 한덕수는 어차피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제가 보기에는 네. 나올 가능성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고. 되게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나왔던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 한덕수가. 대선 나오니? Hey, Mr. Han, are you going to run for election?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대답을 못했다, 제대로 얘기 안 했다라는 건데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것도 난 웃긴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를 뭐 누가 그걸 제보 뭐 트럼프가 인터뷰해 줬어요? 트럼프가 제보했을 리는 그건 만무하고 없잖아요. 한덕수 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알아 그 얘기했는지. 그렇지 아무도 몰라. 트럼프가 뭐 그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왜 나가는 걸 물어봅니까? 아니 트럼프 간세 돈 버는 목적이에요. 네. 이상한 자가 발전 같은 느낌들 뭐 저는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중앙일보나 이쪽에. 그렇지.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자가발전 플러스에서 이제 간복이죠.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나가도 되는 거야? 나 나가면 될까? 나 만들어 줄 거야? 니네 준비됐어? 나 옹립할 준비됐어? 나는 이런 걸로 보인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욕심이 상당히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기 하여튼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란을 지난 4월 4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흐름으로서 어떤 느끼느냐면 우리 사회를 이끌다고 얘기하는 뭐 이제 그런 표현도 별론데 엘리트, 사회 지휘하는 지도층, 네.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학급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집 보면 예. 이런 거 내면 그게 서울대 나오든 어디 나오든 자기가 뭐 국무총리 100번을 했든 간에 정상적인 인간이라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안 되는 거고요. 염치가 없어. 이왕규가 그 제안을 받잖아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할 건 아니지요. 그렇지. 이거는 제가 뭐 할 게 아닙니다. 네. 이 정상적인 그렇죠. 인간입니다. 예. 내가 감히 얘기하기 그 도덕색 전과자들보다 훨씬 못해요. 네. 전과자들 비하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덕심,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거든. 그 인간들이 저쪽에 떵떵거리면서 위에서 무슨 체면으로 거기서 사람을 국민들을 다스리고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덜 된 사람들이 예. 인간들입니까 이것들이? 아유, 박지훈 인간이에요 이게? 박수. 박지훈 변호사 얘기 대만도 정말. 못한 사람들 같이. 아이고. 이게 한덕수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한덕수가 사실은 약간 양수겸장으로 함정을 파놓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화요일에 네. 3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어요. 뭐냐면은 국무회 열어가지고 대선 일정 확정하고, 그치.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이완규 임명하고, 그리고 트럼프랑 통화했단 통화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야 그러면은 지금 협상하는 사람을 지금 니들이 탄핵한다고 국정도 마비시키려는 지들의 정파적 이익에 위해서 국정도 마비시키려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가 또 그렇지. 있는 거지. 그리고 예. 대선 관리도 못하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야 그래 탄핵하려면 해봐. 약간 이건데 만약에 민주당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선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지. 이제 시나리오 보면서 예.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뭐 예. 초대를 안 하는 이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여러 갈래를 지금 좀 쫙 예. 펼쳐놨다 이렇게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식 정치, 한덕수식 플레이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들은 겁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왠지 언론인이 조선일보일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파트너인가? 보수 언론이 파트너인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전에 마은혁 임명 안 할 때는 의견을 안 들었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일 웃긴 게 네. 이게 법률 해석까지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법률 해석을 보통 정부에서 어디서 하죠? 법제처. 법제처. 이완규한테 물어봐. 야 완규야, 내가 너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없겠지?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무슨 쿵짝쿵짝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제 이완규는 그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저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어요. 전 이 얘기가 진짜 웃겼어요. 어제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되고 싶으니까 응했죠. 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의식 충만이 진짜 유만무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란 안 일으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버킷리스트래요. 네. 헌법재판관 하는 게 하는 짓거리를 봐요. 이거 헌법재판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려면 욕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정말 엉망진창. 엉터리예요. 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에요. 예.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염치나 이런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딱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게 뻔뻔하게 해도 그러니까요.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겁니다. 법 쪽에서 특히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 이미 지금도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놓고 약간 정파적인 대결 구도가 너무 세졌잖아요. 근데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완구가 헌법 재판관 되면은 이제는 그냥 헌재는 더 이상 법, 양심 뭐 이런 거 없다. 그냥 다 정파 싸움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임명 어느 정당이든 다 이런 사람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예. 민주당이나 다른 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예. 이런 예. 식으로 완전 헌재가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완규는 막아야 된다. 사실은 예. 뭐 그 한 판사는 모르겠는데 예. 최소한 그러니까 뭐 이완규는 막아야 된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더라고요. 근데 이 한 판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보도가 쏟아졌어요. 난 이거 박지훈 변호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네. 8년 전 판결인데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계 사유는 맞지만 그래도 이 버스 기사가 17년 동안 한 번도 입금을 잘못한 적이 없고 또 2,400원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좀 과한 징계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함상훈 판사가 이걸 뒤집어 버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횡령 액수가 소액이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다. 무지무지하게 엄격한 거예요. 2,400원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그 사건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되게 이제 고용주의 친화적이고 그렇죠. 보수의 친화적인 그런 판사로 읽혀집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 지사 사건도 마찬가지, 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대법관 중에 제 이름을 좀 기억을 까먹고 오석준이죠. 800원. 800원짜리. 똑같아요. 네. 판결들을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판하러 항상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또 저희가 공부했던 거는 약자한테 좀 관대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평등하고 네. 이런 재판을 해주는 판사들을 원해요. 그렇게 공부를 받아왔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다 공부를 법률 공부할 때 그럽니다.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예. 약한 자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풀고 그게 법의 어떤 기본적인 관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판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 오석준도 그렇고요. 예.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법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과연 2,400원 그거 횡령했다 해가지고 자르는 게 맞습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성향은 기득권에 되게 관대하고 예. 그리고 약자한테는 사회적 약자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하고 가혹하고. 법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 잣대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나 어떤 의혹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저는 이완규나 이 함상훈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나 헌법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정글이 될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나 사회적 강자에게는 아이 뭘 잘못해서 다 봐줘 이렇게 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그렇죠. 예? 그 재판의 판결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숨 막혀서 살겠어요. 2,400원 나라도 대신 갚아주고 이럴 바야 싶다. 판사를 뭐라 뽑으면 정치인 뽑아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를 뽑는다는 거는 그 정치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네. 판결을 해주려고 재판관을 뽑은 건데 뭐 이 사람 뭐 추측하건데 국민의힘이 적당한 정치인으로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와도 이런 사람들을 어디 잘 그러니까 뽑아요, 윤석열은 보면? 진짜 어디서 데려와도 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같이 진짜 근데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참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뭐 네. 예, 일단 뭐 함상훈 판사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많고 진짜 2,400원 가지고 본인의 가족이 해고됐으면은 본인이 그 판사로 욕을 안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일단 도덕과 어떤 양심 이런 거에 조금 비춰봤으면 좋겠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한덕수가 임명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하면 돼요. 예. 두 사람 다 그럼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의 임명 자체에 좀 초점을 더 맞출 때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완규의 당정 문제라든지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서 투쟁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캠프에서 일한 그 증좌가 뉴스타파가 그 확보한 네. 자료에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특정 그 정치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헌법재판관 괜찮아요? 법상으로는 이제 당적이거든요. 당정만 예, 그래서 캠프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교활하다, 교활해. 다그 법률가들 예. 그 머리 좋다는 것들이 모여 예. 앉아가지고 그거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안 걸렸네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검토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당적은 없었으니까 아니면 3년 예, 정도 예, 예. 지났으니까 가능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적이 정말 없었는지가 맞는지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확인해봐야죠. 음. 왜냐면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때 윤석열 홍준표 네. 엄청 치열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원 배가 운동을 각 캠프에서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런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 있으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했던 총괄했던 이완규가 당원 네. 가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개인정보라서 확인 불가라고 하면은 압수수색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확인해 보려면 압수수색 해야지. 국힘 당정 그 확인 여부가 있는지 압수수색을 하든 뭘 아니면 법원에서 진짜 동행 명령이 아니라 약간 뭐 명령장을 받아가지고 열람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국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내란 수계 편이에요. 편향 이상이죠. 그러니까 편향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란 수계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46년 직위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혀가지고 헌법 질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기는 거의 이 법률만 형식적으로만 잘 피해 나가면 어떤 짓이라도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죽여버리냐, 뭐 처형을 해버.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네. 법치 국가가 작동을 하려면 조금 느리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들이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덕수 탄핵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얘기인데 뭐 그것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한덕수발 내란의 연장전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도처에서 일종의 도발적 행위가 일어나는데 네.
경호처 말이에요. 경호처에서 지금 초유의 연판장 사태가 터졌다고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파면이 됐는데도 김성훈이 안 나가 버텨.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성훈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7일 간부급 회의에서 현안 점검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거취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 안정적으로 전직부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호부 편성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경호팀 편성 이런 조직 관리를 나는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설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너 나가 이런 연판장이 돌고 있어요.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경호관들 거의 대부분의 경호관들이 다 지금 서명을 하고 있다. 연서명을 하고 있다. 700명의 경호원 직원 중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김성훈이 구속영장이 몇 번이나 네 번이나 반려당하고 반려됐어요. 뭐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업무 배제. 그 한덕수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파면은 됐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술만 먹고 입만 나불거리고. 이 사람 어차피 입만 나불거리는 다 되고 있잖아요. 이완계 시켜줘, 이완계 시켜주죠. 네. 김성훈이 나 쓸래? 쓰잖아요. 네. 파면만 됐을 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윤석열은 어차피 출근도 안 했어요. 집에 술만 처먹고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술만 처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4월 4일 11시 22분 파면은 됐는데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반대적인 네. 김성훈이가 더 나대면서 50명을 아크로비스타에 보내가지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 그 50명을 왜 드립니까? 감옥에 보내면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 보도도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체포를 이제 막으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체포 맞아요. 막는 거 안 된다라고 그때 경영처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간부들 네, 때도 그 사람은 이제 해임하라고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제청을 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덕수가 사인하면 해임되는 거죠. 해임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불복을 해서 뭐 행정소송 하겠죠. 이제 네. 뭐 그래서 저는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모든 거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아직도 막후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붙어서 기생해가지고 뭔가를 반전시켜 보려는 거. 그 와중에 지금 뭐 뉴탐사였나? 거기에서 또 보도도 나왔잖아요. 뭐 못 봤어요. 그 파티 벌였다고. 에?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요리사 복장, 네. 셰프 복장을 하는 사람 한 10명이서 관저로 들어가는 거를 그거 촬영을 한 거야 그거를 며칠 전에. 근데 지금 관저에도 안 나가는 이유가 파티하려고? 아니 모르는데 뭐 짐이 많다라고 하는데 짐이 뭐 나는 그래서 하루에 개 한 마리씩 옮기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개 11마리랑 간다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옮기나 보지.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파티까지 한 의혹이 지금 있는 거. 근데 그 돈은 이미 파면된 대통령은 예.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왜 자기가 나라 돈으로 써? 자기 돈으로 썼는지 아직 확인 안 됐지만은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국혁 총무비서관하고 신당에서 그렇습니다. 경호처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특활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특활비로 파티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법도 한데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 승복 메시지는 없고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막후 정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철호 지사한테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더니 사람 쓸 때 중요하게 볼 거는 충성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대선에서 최선 다하겠다.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라.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를 받은 걸로 짐작이 된다.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걸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해야 하는 모습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는 모습에 걱정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5일 날은 나경원도 만나고 지금 대선 후보들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니 누구니 내가 한번 봐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대선 후보 낙점을 내란 수계가 하는 우리 거네. 신평이 이제 얘기한 건 신평 변호사 뭐 멘토인지 나발인지 네. 그 사람 얘기로는 윤석열이 예언자적으로 점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지 몰라도 가장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털어야지만이 윤석열이 날개 할개를 치더라도
그게 안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좀 윤석열하고 거의 내통하고 있는 계속 모습이고 파면되면 네. 뭐합니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메시지라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지금 뭐 18명인지 20명인지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수가 윤석열한테 달려가거나 윤석열 점지받으려고 애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채널A 또 단독 보도 나왔는데 윤석열이 나경원 만나서 나라 위해서 역할해야 된다. 대선 출마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경원이 지금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한다라는 오 마이 거고. 갓. 지난번에 혼자 만난 게 그 얘기인 거구나. 대선 출마하라고. 예, 그것도 예. 근데 나경원이 요청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자가발전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진짜 황당한 거 하나 또 뉴스가 있네요. 양향자. 네.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해서 대선 대선 출마한다고. 야. 와 염치.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 양양이 어디 국힘까지 갔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거쳐 국힘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배지 달았고 이제 네. 삼성전자 고졸 출신 신화 신화.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커리어로 봤을 때 흔치 않으니까 근데 자기 공천 안 준다고 탈당해서 개혁신당 갔다가 개혁신당에서도 뭐 팽당하고 그런 거 같으니까 지금 국힘까지 가는 거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 예, 거의 조정급이다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랬다가 뭐 시대전환 해가지고 뭐 제3의 길 얘기하다가 네. 국힘하고 입당하더니 한동훈 친구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구구 네. 그 책까지 책까지 썼잖아요.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현기증 난다. 아니 진짜. 근데 이런 어떻게 모아도 다 이런 사람들만 국민의힘으로 몰리냐. 진짜 좀 정상적인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상식과 합리 그리고 염치 예?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 당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 사람 가봐야 뭐 되겠어요? 대선 후보 출마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몸값 올려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더 하려고. 추잡하다는 얘기는 좀 실수고. 예. 아니 내가 보기엔 추접스러운 게 맞아. 그래요. 예. 참 그래요. 지금 예. 얘기하기 그만하지만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아휴. 진짜 수준이 진짜 딱 동네 양아치들 하는 깡패들보다 뭐예요? 예? 깡패들은 의리 이런 게 더 있어요. 그러고 예. 깡패들 그 우리 범죄의 전쟁 그 보면 그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 예. 나오잖아요. 내가 치고 싶어도 그 깡패들보다 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명분도 없잖아. 명분도 없어요. 명분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피 몰라요. 정말. 지피 모르고 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봐야 돼요. 정말 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제가 뭐 이제 소설가로서는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이제 인간으로서는 별로 존중하지 않지만은 이문열 작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보면은 엄석대가 철권 통치를 할 때는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엄석대가 나가야 되니까 이놈 저놈 다 반장하겠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엄석대가 최고야 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 지금 딱 그 꼴이네. 딱 그 꼴이야 그랬더니 18명 뭐 20명까지 나온다고 하고 20용이래 20용 18년이나. 아유, 그래서 뭐 경선을 뭐 2번에 나눠서 하네, 3번에 나눠서 하네, 뭐 결선 투표를 하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 54일 정도 남았나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뭐 글쎄 다들 목적이 보이죠. 지자체 선거예요. 지자체 강력단체장에 나오는 거는 재선을 노리는 거고요. 아닌데 나온 사람은 자기가 강력단체장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몸값 올리는 그 효과라고 하고 당선 생각하고 나오지도 않고 또 보니까 그만해요. 국적이 어디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명, 30명씩이 나오는데 그만큼 격이 떨어질 겁니다. 이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굵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붙으면 네.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잔잔한 그런 뭐 나랄파리 같은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온 거잖아요. 흥행이 뭡니까? 대선의 어떤 그거를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국민의힘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어떻게 보세요? 참 희망회로 참 잘 돌린다. 잘 돌린다. 예, 50만 표 여기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이재명을 이기는 3가지 방법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등등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오. 내란 수개를 배출을 해가지고 그 정당이 반성도 안 하고 출당도 안 시키고 석고대제도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나와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는 네거티브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고문들이 모여가지고 어저께인가 반 이재명 연대를 해야 된다. 오직 그러니까 이재명밖에 없어요. 아니 뭐 상대 후보 공격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원래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정말 저질이다 그 예.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역대 최다 그 표차로 지느냐 안 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로 진 게 그러니까 당선이 된 게 2007년 대선이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동영 퍼센티지가 22%포인트 차였어요. 예. 그게 역대 대선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네. 지금 57대 37 대략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57 네. 반대가 37이거든요. 예. 대략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거.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캠페인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좀 일찍 가셔야 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어요. 좀 좀 많이 힘나는 뉴스.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 힘나는 뉴스 가지고 즐겁고 재밌게 촌철살인 비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나려면 간장게장이지. 힘나는 데는 간장게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먹었다. 그럼 비워내야 돼요. 푸르릉. 나와요, 푸르릉.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